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난 두 번째 이슈도 정말 놀랐어요. 깜짝. 오늘 해군 의장대 대장이라죠. 이 노은결 소령이라는 분이 아주 충격적인 그 폭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 정말 놀랐어,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구나. 윤석열 들어와서 망가진 건 알겠지만, 아니, 2년 6개월 만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 폭력국가. 이건 진짜 무슨 나치, 스탈린트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이 기사가 말이 안 나오는데, 우선 서울의 소리에서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으로.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했죠. 국회에서. 해군 의장대 노은결 소령의 충격 폭로. 지금 굿모닝 충청에서는 굿모닝 충청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정보사 같은 새끼들 해체시켜버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정보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사. 북파 공작원들 산하에 데리고 있고, 김어준 암살이라든가 한동훈 암살, 뭐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곳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정보사. 근데 오늘도 정보사가 개입된 폭행이죠. 정말 깜짝 놀랐어. 오늘 노은결 소령이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내용은 쇼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쇼츠를 하나 보고, 사모리가 이제 그때 속보를 쇼츠로 만들어서 이제 좀 유포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노은결 오늘 올라온 이 노은결 소령 쇼츠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군 소령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을 폭로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불경죄로 낙인 찍혀 사찰, 폭행,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소령은 본인을 사찰하던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폭행을 당해 계단에서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아내를 성폭행하고 딸에게 평생 후회할 상처를 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불경죄로 낙인 찍힌 이유는 김건희가 구매한 무속적 의미가 있는 그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한 것과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촬영하려 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군인을 사찰하고 폭행하며 가족까지 위협한 행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깡패국가, 폭력국가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던 이 정권의 실체는 불공정과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과 군인을 배신하고 국가 폭력을 휘두른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철저히 심판받아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난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가서 뭐 경고 같은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냐니까요. 정말 죽이려고 폭력을 행했다니까요. 요 내용을 볼게요. 저는 기자회견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 내용을 굿모닝 충청이 정리한 걸 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날 오후 1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병원상가 8층에서 이 노소령이 신원 불상의 인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거죠. 그때 계단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심신장애 등급 7급, 장애 보상 등급 3급, 상위 등급 6급으로 퇴역 대상이 됐대요. 근데 아직 전역 부동의 신청을 해갖고 아직은 재활치료 중이고 전역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생활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하게 다친 상태예요. 근데 그 신원 불상의 인물들이 뭐라고 했냐?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종북 불온 세력, 빨갱이라고 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네 아내를 네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고 이제 겨우 두돌된 딸이 있는데 그 딸 얼굴에 상처를 내어서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노소령을 이렇게 괴롭혔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크게 따지면 세 가지인데 요 기사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이 의장대잖아요. 의장대. 의장대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 가면은 이거 예전에 기사도 여러 번 나왔는데 양쪽 벽면과 천장에 이상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림. 누가 봐도 이건 무속과 연관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의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경호처 직원들 간에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서로 뭐라고 하냐? 김건희가 요번에 그림을 구입했다. 매우 비싼 그림을 구입했는데 그게 무술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령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들으면 바로바로 그거를 본인 목소리로 녹음해갖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일기 쓰듯이 남긴 거지. 대통령실 듣고 나왔으면은 자신의 휴대전화나 보이스 녹음 형식으로 본인이 들은 것들을 다 녹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들은 것 중에는 나중에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들 있잖아요. 명태균 내용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태균 관련 내용들도 여기서 많이 들었대요. 명태균 또 전화 왔대. 막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림이라는 건 이겁니다.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면은 이 양쪽에 이 꽃 모양 있죠. 이 꽃 모양이 양쪽으로 딱 두 개가 있대요. 그거부터가 되게 이상하대. 그리고 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천장에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5월 달인가부터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022년 5월 달부터 대통령실 뭐 그림 같은 거 공개돼 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도 이거 보고 이상하다 느낀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해갖고 이거 좀 무속적이다. 이런 비판 의식이 있었고 그때부터 경호처라든가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그걸 본인이 들은 것들을 녹취로 남겼다는 거죠. 물론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는 아니고 그 들은 얘기를 본인이 기억하기 위해서 남겼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큰 건 뭐냐? 올해 7월부터 본인이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감시당하고 있구나. 찾아받고 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임성근 그러니까 고채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핵심 주범이 임성근 아닙니까? 임성근? 근데 이 노소령 같은 경우가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소령이 어디에 살고 있냐? 지금 해군 관사에 살고 있는데 임성근이가 올해 4월 그 관사 근처 해군 호텔에 방문한 걸 본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령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임성근을 보게 되면은 사진을 찍은 거야. 사진을. 임성근과 닮은 사람 보면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찍었으면 바로 차에 있던 태블릿 PC 같은데 백업해두고 그랬었는데 그날도 7월 달에 그 임성근이 보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차로 가서 백업을 시켰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양쪽으로 다가와갖고 자기를 무슨 명치를 치고 뭐 하면서 태블릿 PC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너 죽고 싶냐? 지금이라도 가족에 안전하고 싶으면은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아라고 협박했다는 거죠.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죠. 만약에 노소령이 뭐 임성근 사단장을 찍는다거나 막 그런 거 문제가 되면요. 아니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와갖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또 가족도 다 죽을 수가 있어? 누군지 몰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3개월간 노소령이 막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하면서 본인도 사실은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할까? 나 지금 가족이 먼저지 해갖고 본인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 지난 10월 22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갔었는데 그때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내일 12시 병원생활관 9층으로 와라 했다는 거예요. 놀랬지 깜짝.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자기를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한참 녹취록 같은 거, 막 김규현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거 녹취록 막 나올 때 있잖아요. 한참. 또 명태군도 녹취록 많이 나오고 막,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라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아마 이 요원들이 지금 노소룡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것들 혹시 있어가지고 그런 거 터트리는 거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해갖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소룡이 이제 얘네들이 내일 12시까지 병생활 구출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이 이메일, 장문의 이메일을 쓴 거야. 모든 상황을 정리한 거를. 그걸 어디다 보냈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이종원의 스타파TV 이 두 군데에 보냈대요. 두 군데에 보내고 나서 이젠 약속한 장소에 갔더니 거기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있었고 그 새끼들이 보자마자 복부를 때리면서 어디까지 알고 있냐? 누가 또 알고 있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선줄로 전선줄을 꺼내갖고 계단에 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묶었냐면은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단이? 그러면 이 난간 바깥쪽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깥쪽에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탭으로 목을 묶었다는 거예요. 목을. 그래 놓고는 여기서 떨어져 봐야 죽지 않고 허리병신 된다. 오늘은 경고로 끝나겠지만 다음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그 얘기 있죠. 아까 부인을 네 앞에서 강간하겠다느니 그따위 이상한 소리 있잖아. 그런 걸로 노소룡을 또 협박을 하니까 노소룡이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저항을 했는데 그때부터 노소룡을 때리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갖고 허리를 다친 거죠. 그래서 온몸을 다쳐갖고 지금 아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요번에 본인이 폭로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정확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그 굿모닝 충청이 그 후속 보도를 또 내보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뉴스공장하고 스타파TV에 이메일 보냈잖아요. 그 이메일에 보면은 이 노소룡은 자기를 이렇게 린치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정보사 소속의 전역 출신 UDU. 야, 이게 뭐야? 나 이거 보고 놀랬어. 물론 이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랍니까? 전역한 사람들. 응? 정보사 출신인데 UDU가 정보사 산하에 특수작전 임무하는 특수부대래요. 근데 현직이 아니고 누구요? 전역한 사람들. 지금 아까 롯데리아파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이 노상원이 전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전역한 오비인데 이 오비 중심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비가 현역을 막 움직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말단에도 이렇게 행동대장 하고 있는 애들도 오늘 기사를 보면 뭡니까? 전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전역한 대원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깡패 집단이야? 마피아야? 무슨 마피아 야쿠자입니까? 아,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했지만 정보사는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정보사라는 게 원래 북한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지 이게 대한민국 국민 상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파 공작을 왜 난파를 시켜?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정보사는 없으면 안 된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없는 게 낫죠.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이런 린치를 하고 테러를 하는데 이런 정보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진짜로 지금 이 소령은 전역 출신이라고 하는데 전역한 게 아니고 현직이 관계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
여러분 그 MBC의 그 황상무가 MBC 기자들한테 야 MBC 잘 들어? 옛날에 그 오홍근이란 기자가 있었는데 그 오홍근이란 기자 칼침 맞은 적 있어? 조심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협을 한 적이 있죠. 이 개새끼. 근데 여러분 그 황상무가 말했던 현직 기자 핵칼 테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1988년 8월 6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현직 기자죠. 당시 중앙경제신문 기자거든요. 오홍근 기자. 근데 이 기자가 신문에 뭘 연재했냐면 군과 관련된 이런 연속 그런 칼럼 같은 걸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 집 앞에서 지금 출근길에 괴한 3명이 갑자기 와갖고 예리한 흉기 나중에 가면 이걸 이제 회칼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와요. 회칼 같은 걸로 찌른 거예요. 어디를? 허벅지를. 그 도망간 거죠. 진짜 무시무시하죠. 백주대낮에 어디 은밀한 것도 아니야. 집 앞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니까요. 어디 멀리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출근길에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이런 테러를 저지른 거야. 3명이. 근데 얘들이 누군지 몰랐지.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 범인들을 본 사람들이 많아. 특히 그 아파트 관리인 분이 며칠 전부터 아파트를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수상한 차를 발견해가지고 그 번호 같은 것들을 다 기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인들을 잡은 건데 그 범인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서울 1나 3469 포니2 승용차인데 이걸 조회해보니까 정보사 차량이에요. 정보사. 이때도 정보사가 등장하는 거죠. 결국 용의자 4명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8월 25일 기사예요. 지금 너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중심으로 보자면 그때 누굴 잡냐? 영관급 장교 1명, 하사관급 3명을 잡아요. 이 사람들은 사건 전날 여기가 동삼익 아파트 주변인데 여기서 지형 정찰을 했대요. 이미. 그러니까 범행 전 하루 전에 한번 돌아가지고 어디서 할 건지를 살폈고 그런 다음에 6일날 오전 7시경 오씨가 나오니까 달려 들어갔고 회칼로 허벅지를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정보부대 안에서 특수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집 앞 영동 대로변에서 청년 3명으로부터 생선 회칼로 보이는 예리한 흉기로 허벅지를 20cm가량 찔렀다는 거죠. 기가 막혀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관이 되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지금 이게 얘네들이 지금 영관급까지 가는 건데 영관급에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더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가면요 다 흐지부지 끝나. 흐지부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거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였어. 언론도 보도도 안 했어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 국정감사하고 사회에서 막 이슈가 되니까 그때 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갖고 최고 이 책임자로 누가 들어가냐? 당시 준장 별 하나 이규현 준장 그리고 박철수 소령 이 두 사람이 1심에서 군사법원이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옵니다. 감옥 안 가요. 제일 크게 받은 형량이 그거예요. 이규현 준장, 박철수 소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안선호 대위 선고유예. 이게 1심이고 2심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이규영 준장과
박정수 서령은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냥 선고유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벌받은 놈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굳이 있다면은 당시 그 뭡니까? 그 정보사령관, 이진백 정보사령관, 그리고 권기대 준장이 예편하는 정도. 그렇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사 놈들은 국민 상대로 테러를 일으켜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80년대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4년 아니야. 그런데 지금 몰라.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노소룡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를 모르겠지만 정보사 출신으로 의심되는, 그리고 진짜로 이게 그냥 오비인지 진짜 현직이 아닌지 연관성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사찰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죽이겠다 협박하고 실제로 위해를 가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뭐 다른 나라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영화 보면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이 내전이 막 있는 그런 국가들, 치안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국가에서 사실은 군인들이 일으키는 폭력, 뭐 그리고 영화에서 해봤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말이 돼? 사실 윤석열이 정권 잡고요,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윤석열이 무슨 정권 잡아갖고 계엄해가지고 무슨 독재해갖고 한 10년, 20년 지난 게 아니야. 문재인 정부 5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3년이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씨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대통령 한 새끼가 또아이가 들어오니까 나라 꼴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누가 돼도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하나가 정말 또아이 새끼가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잖아, 지금. 뭐 경제 그런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도덕성부터 시작해서 이 공직자들의 모습, 심지어 이런, 물론 이게 오늘 기사만 보면 오비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공직자와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 많죠. 아까 롯데리아파의 노상원 같은 경우 오비지만 그 오비의 말을 문상호 현 사령관, 정모대령, 김모대령 다 듣고 있잖아.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지금. 전 정보사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조사,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왔고요, 군대와 관련된 개혁은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권력기관 개혁했죠. 처음에 국정원 했잖아요, 국정원. 국정원하고 경찰, 검찰 정도 했지, 사실은 군은 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야, 근데 보니까 최소한 정보사는 정말 제대로 손봐야 된다. 이거 엄청 무서워요, 지금. 현직과 그런 오비가 합쳐갖고 마치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는 무슨 테러 조직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 꼴이. 정말 미친 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나라 꼴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저는 당연히 헌재에서 그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번에 인용이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번에 윤석열 탄핵 최대한 빨리 인용이 되게 하고 새로운 정권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정말 대단해요. 난 너무 놀래요, 진짜. 윤석열 저 새끼 정말 무능하고 엉망인 거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렇게까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예요.
통역국가 깡패국가지? 진짜?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민주당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윤석열 문제 그리고 그에 앞서가지고 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걸 위해서는 사실 한덕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덕수가 미친 척하고 지금 국민의힘 손잡고 계속 지연시키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력을 사실은 뭐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민주당 정치력만 발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이런 외교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한덕수가 이번에 반드시 내란 특검 이거 일반 특검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상설 특검은 사실은 이거는 무슨 투표라는 게 아니니까 이미 통과된 거거든요. 국회에서 의결됐잖아. 그럼 한덕수가 빨리 특검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하고 있지, 새끼가.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